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불거진 라인 사태가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라인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라인 야후를 소프트뱅크에 매각할 경우 라인플러스를 포함한 한국 법인의 2,500명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업계 관계자들은 네이버 직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번 사태의 여파와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네이버는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라인플러스의 임직원 수가 2,5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용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는 네이버 노동조합이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프트뱅크와의 매각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태양활동으로 인한 지구 자기장의 교란이 발생해 우주전 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발령된 주의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의 징후가 활발해지며 언제든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항공, 항법, 전력,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태양활동으로 인해 향후 북극 항로의 항공기 방사능 노출 위험, GPS 수신 장애, 위성 궤도 이탈, 단파통신 및 방송 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태양활동은 2024년부터 2027년 사이에 극대기에 접어들 예정이며 이 시기는 약 11년 주기로 발생하는 태양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태양활동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에는 미군 공군기지의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의 대규모 정전 등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대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1014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번 해킹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외 서버 8대를 통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서버에서 복원된 기록을 통해 회생사건 관련 파일 5171개 4.7GB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자료를 법원 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통지를 완료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다루어지는 사법부의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며 해킹 사실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한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면역세포 중 하나인 MR1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17년에 처음 발견된 이 세포는 모든 종류의 암세포를 특별한 선택 없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정상세포는 손상시키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만능 항암 제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MR1T세포는 암세포 특유의 카보닐 물질과 염기 대사 변화를 감지하여 이를 공격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실험 결과 MR1T세포는 카보닐이 적게 쌓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카보닐이 축적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MR1T세포가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CAR-T 세포 치료제와는 다르게 MR1T세포가 다양한 종류의 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이는 암치료법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속도로 운전이 한결 수월해진 덕분에 많은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차장 윤석덕 씨가 13년 전 처음 도입한 색깔 유도선의 효과 덕분입니다. 윤 차장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혼란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분기점마다 다른 색의 유도선을 칠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발상은 많은 운전자에게 길을 명확하게 안내해주며 사고율을 크게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그는 최근 정부 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윤 차장의 이 아이디어는 현재 900개 이상의 고속도로 나들목에 적용되어 약 40%의 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도시 내 여러 길에서도 유도선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가져오며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편의점 캔 하이볼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제품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위스키 대신 저가의 희석식 주류를 사용한 제품들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법상 하이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가형 희석식 주류를 사용한 제품들도 하이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캔 하이볼 대신 위스키와 탄산음료를 직접 섞어 마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확인한 결과 증류주를 사용하지 않고 저가형 희석식 주류만을 사용한 하이볼 제품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가격이 비교적 비싼 해외 맥주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편의점 캔 하이볼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저가형 주류를 사용한 제품의 품질 문제로 인해 실제 위스키를 사용한 하이볼의 맛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느끼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볼 제품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 정부가 동물 복지를 고려하여 2028년 5월부터 배를 이용한 살아있는 양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머레이 와트농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법제화하고 관련 업계에 명확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소와 같은 다른 가축의 수출은 계속 허용되며 비행기를 통한 수출도 가능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물복지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2018년에 중동으로 수출 중이던 양 2,400마리가 더위와 스트레스로 집단 폐사하는 사건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공공의 여론이 동물 수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충격과 업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년간 이행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계의 전환을 지원하면서 이 새로운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체감 날씨 변화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